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뭔가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집이 항상 어수선해서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정말 특별한 삶의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87세 마들렌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프랑스 여행 중에 우연히 들른 작은 카페에서였죠. 그때 할머니가 앉아있던 테이블 주변이 너무나 정갈하고 아름다워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200년 된 오래된 석조 주택이었는데 60평 남짓한 공간 곳곳에서 삶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히 깔끔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공간에서 87년간 축적된 지혜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젊은이,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삶과 화해하는 일이죠.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정리를 통해 인생의 본질을 깨우치신 현자라는 걸 말입니다. 마들렌 할머니는 3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이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두 자녀는 모두 파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손자들도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마음이 비어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늘 충만해요.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물건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시는데 그 속에 인생을 바꾸는 8가지 철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침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고 침구를 정성스럽게 정리하시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침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정확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침대 좌측 나이트 스탠드 위에는 항상 물잔 하나, 안경 하나, 그리고 작은 꽃병이 놓여 있어요. 우측에는 독서등과 함께 현재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북마크와 함께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물잔은 15년 전부터 이 자리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첫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만나는 소중한 친구죠. 이 친구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도 안심하고 손을 뻗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물건에 고정된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현관의 열쇠고리, 부엌의 주방용품들, 거실의 리모컨까지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에게도 집이 필요해요. 집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 헤매게 되죠. 물건에게 집을 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평온을 주는 일이에요. 할머니의 이 철학을 따라 저도 변화를 시작했어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핸드폰 충전기, 자동차 열쇠, 지갑에게 고정된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마다 물건 찾느라 허둥지둥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자주 분실하는 물건 3개를 선택해서 고정된 집을 만들어주세요. 2주만 지나면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할머니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일을 절대 미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를 마시고 나면 즉시 찻잔을 씻어 제자리에 놓으시고 편지를 읽고 나면 바로 분류해서 정리하세요.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만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은 없어요.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부담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죠. 할머니만의 2분 룰입니다. 2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 분류하기, 사용한 접시 바로 설거지하기, 벗은 옷 빨래 바구니에 넣기, 테이블 위 먼지 가볍게 닦기 등이 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평화를 만들어내요. 집이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져요. 할 일이 쌓여 있지 않으니까 언제나 여유로울 수 있죠. 할머니를 따라 이 습관을 실천해 보니 정말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지 않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장을 열어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옷이 총 25벌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옷이 완벽한 상태였고 할머니께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젊은이, 나는 이 옷들을 모두 사랑해요.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옷들이죠. 클로젯이 넘쳐나도 정작 입을 옷이 없다고 고민하는 것보다 적은 수의 옷으로 매일 행복한 게 낫지 않겠어요? 할머니의 소유 철학은 명확했어요. 양이 아닌 질과 애정을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시는 거죠. 부엌의 그릇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접시 6개, 컵 4개, 냄비 3개가 전부였지만 모든 것이 할머니의 손에 익숙하고 각각의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접시는 50년 전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거예요. 이 컵은 딸이 첫 월급 받아서 선물해 준 것이고요. 물건이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니에요. 각각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 부유한 거죠. 할머니는 새로운 물건을 들릴 때 항상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하셨어요. 첫째, 이것이 내 삶을 진정 향상시킬까? 둘째, 이것을 오래도록 사랑하며 사용할 수 있을까? 셋째, 이것을 위한 공간과 관심을 충분히 줄 수 있을까? 세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구입을 결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철학을 따라 저도 옷장과 주방을 정리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것들만 남기고 나니 매일 선택의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물건들을 훨씬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저녁 루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잠들기 전 10분간의 정리 시간이었어요. 완벽한 청소가 아니라 하루 동안 제자리를 잠시 벗어난 물건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시간입니다. 20분은 내가 나에게 그리고 이 집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평온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죠. 할머니는 이 시간을 감사의 시간이라고도 부르셨어요. 물건을 제자리에 두면서 그 물건과 함께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따뜻한 차를 끓여줘서 고마웠어. 오늘도 편안한 의자가 되어줘서 고마워. 처음엔 혼잣말 같아 보였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습관을 따라해보니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분간의 간단한 정리로 집 전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서 일어나는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치 매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것 같은 신선함이 있어요. 할머니 집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공간이 명확하고 고유한 역할을 가진다는 점이었어요.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책상이나 TV, 컴퓨터 같은 것은 일절 없어요. 침실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들 준비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은 사색과 대화 그리고 독서를 위한 공간이에요. 편안한 의자 2개와 작은 책장,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테이블만 있습니다. TV는 작은 크기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고 시끄럽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식당은 오직 식사와 식사 준비를 위한 공간입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와 관련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으세요. 공간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각 공간이 자신만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의미 있어져요. 할머니의 이런 공간 철학을 따라해보니 정말 삶의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침실에서는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거실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식탁에서는 음식 맛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침실에서 일하고 거실에서 식사하고 식탁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공간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니까 삶 자체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할머니의 또 다른 습관은 매일 저녁 다음 날을 위한 15분간의 준비 시간이었어요. 날씨를 확인하고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가방 정리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 두세요. 이건 내일의 나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바쁜 아침에 헤매지 않아도 되게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배려죠. 할머니는 이 시간을 미래와의 대화 시간이라고 부르셨어요. 내일 하루를 상상해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기장에 간단히 내일의 계획도 적으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세요. 내일은 정원의 장미를 돌봐야지, 오후에는 옆집 할머니와 차 한잔 하기로 했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습관을 따라해 보니 아침이 정말 달라졌어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방을 뒤질 일도 없고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나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생겼어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할머니의 가장 독특하고 감동적인 습관은 물건들과 나누는 소통이었어요. 찻잔을 사용할 때마다 오늘도 맛있는 차 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침대에 누울 때도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가 되어줄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거시더라고요. 처음엔 좀 이상해 보였어요. 물건에게 말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찻잔은 남편과 파리에서 함께 샀던 거예요. 35년 동안 나와 함께 수천 번의 차 시간을 보냈죠. 이 담요는 딸이 대학 졸업할 때 선물해 준 거고요. 이 의자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 남편과 함께 골랐던 거예요. 할머니에게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각각이 소중한 추억과 사랑이 담긴 동반자였던 거죠. 물건들도 우리와 함께 늙어가요. 흠집이 생기고 색이 바래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게 되죠. 우리가 물건을 사랑으로 대하면 물건들도 우리에게 더 오래, 더 충실하게 봉사해줘요. 이 철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 물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소모품으로 여겼던 것들이 각각 고유한 가치와 역사를 가진 존재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물건들을 더 소중히 다루게 되었어요. 당연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물건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철학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감사의 순환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할머니의 하루는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해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따뜻한 차를 마실 때도 편안한 침대에 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냥 습관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할머니 삶의 진짜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마술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작은 집이 아늑한 보금자리로 혼자 사는 시간이 귀중한 자유의 시간으로 변하죠. 할머니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씩 일기에 적으신다고 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오늘 정원의 장미가 예쁘게 피었다. 우편 배달부가 친절하게 웃어주었다. 저녁 스프가 특히 맛있었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일상이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가득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찾아와요. 이 습관을 따라서 저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쓸 게 잘 생각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하루에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모자랄 정도로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일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제가 좋은 일들을 발견하는 능력이 늘어난 건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와 함께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것이었어요. 젊은이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곤 해요. 더 큰 집, 더 많은 물건,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을 보세요. 매일 다르지만 매일 아름다워요. 비가 와도 구름이 끼어도 맑아도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순간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각 순간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정리라는 건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무엇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발견하고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할머니의 집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어요. 물건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사랑과 감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8가지 철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1주차에는 기초 다지기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 5개의 고정된 집 만들어주기. 매일 2분 룰 실천하기.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즉시 처리하기. 잠들기 전 10분 정리 시간 만들기를 해보세요. 2주차에는 공간의 재정의로 집안 각 공간의 고유한 역할 정하기. 침실에서는 잠자기만 하기. 식탁에서는 식사만 하는 습관 만들기. 매일 저녁 다음날 준비하는 15분 투자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3주차에는 소유의 재평가로 정말 사랑하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 구분하기. 할머니의 3가지 질문으로 새로운 구매 결정하기. 물건에게 감사 표현하는 습관 만들기를 해보십시오. 4주차에는 감사의 생활화로 매일 감사할 일 3가지 찾아 기록하기. 물건 사용할 때 작은 고마움 표현해보기.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의식 만들기를 실천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도 말씀하셨거든요. 젊은이, 완벽한 정리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완벽은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대신 매일 조금씩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정리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예요. 할머니의 철학을 실천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 여유가 생겼어요. 물건 찾는 시간,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 집을 치우느라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사라지니까 하루가 훨씬 길어진 기분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집이 정돈되어 있으니까 마음도 차분해져요. 친구들이 갑자기 놀러와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예요. 물건과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더라고요.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네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만 구매하게 되니까 충동 구매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존 물건들을 더 오래, 더 소중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는 삶에 대한 태도예요. 매일매일이 감사할 일로 가득하다는 걸 발견했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8가지 삶의 철학 어떠셨나요?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에요.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물건 하나에 고정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부터, 2분 룰을 실천하는 것부터, 물건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부터 말이에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분명 지금보다 훨씬 평온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일상을 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리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이죠.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거예요. 마들렌 할머니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앞으로 6개월 후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